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이건 꼭 알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다면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중요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삼성전자 들고 있다, 투자할 생각이다 하면은 무조건 꼭 확인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많이 힘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내용보다도 너무 중요한 거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오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제가 최근 들어서 영상을 좀 많이 찍었었는데 아마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반도체 수급에 영향을 받아서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서 아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이 처음으로 18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감도 안 오죠? 이 회장의 주식 재산이 18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건희 선대 회장의 주식을 물려받은 이후 처음이더라. 처음에 얼마를 물려받았냐면은 2021년 4월 30일에 약 한 15조 6,167억 원을 물려받았는데 18조가 된 거죠. 근데 사실 많이 안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정도로 삼성전자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처음으로 18조 원이라는 가치를 달성했다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승 랠리가 나오는 와중에 뒤에서 정말 조용히, 제가 봤을 땐 정말 큰 얘기인데 조용히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주라면, 앞으로 살 거라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삼성생명 회계 논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재용 회장이 뭐 얘기한 부당합병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해서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금감원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 회계 원칙을 적용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요.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 조정 회계 처리 이슈는 그간의 업계 관행, 지침, 국제 회계 기준 등 복잡하게 얽혀 있다. 뭔 소린가요, 이게? 사실 뭔 소리인지 감이 아예 안 오죠. 제가 정리를 하나하나 해드릴 거고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회계 논란이 뭐냐? 회계 논란이 무엇인가? 일단 다들 아실 겁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약 8.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분이 어디서 생긴 거냐? 1980년에서 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해서 그 보험 상품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그 납입한 돈으로 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고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해서 우리가 배당 주는 상품이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배당을 나눠주겠다. 해서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주식을 산 겁니다. 그래서 8.51%의 지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충 계산하면 뭐 40조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3년 도입된 보험업계 새 회계 기준 FRS 17에 따르면,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새로 바뀐 거예요.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목은 보험 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을 가지고 뭐 30조를 샀어요. 근데 수익이 한 10조 났어. 그래서 40조가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계약자의 목, 그게 뭡니까? 10조죠. 뭐 10조에서 뭐 회사랑 얼마 나누기로 했냐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반반이다. 그럼 5조 남잖아요. 그럼 5조는 계약자의 목이잖아요. 그럼 이 5조를 계약자의 목으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부채로 처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줄 돈이니까, 갚을 돈이니까 부채로 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2023년도부터. 근데 삼성생명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새 기준 도입 후에 2023년부터 기준서상 일타일 조항을 근거로, 일타일 조항이 뭐냐면 말 그대로 원래는 2023년 전에는 아니었잖아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2023년도 이후로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단 예외적으로 삼성생명은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단 특별하게 좀 예외적으로 일타일 조항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 지원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채로 표시한 게 아니라 그냥 계약자 지분 조정으로 들어가서 이게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 조정 규모는 약 8조 9,45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계약자한테 줄 돈이에요. 계약자의 수익입니다. 차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원래는 이 계약자 지분 조정인 계정에서 이제 부채 계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빚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는 빚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생명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온 회계 처리 방식이에요. 왜 2023년도에 바뀌었으니까 그전 것까지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논란이 많았겠죠. 그래서 일단 예외적으로 뺐는데 일단 지금 예외적이라는 것 자체부터 좀 특별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이거를 부채가 아닌 이 자산 안으로 넣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본으로.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 거죠. 야 너는 뭔데 이걸 일탈 조항으로 혼자 빼가지고 부채로 안 하냐. 야 너도 국제회계 기준이 바뀐 건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누가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취득을 했다. 맞는 말이죠.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을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 유지에 활용하고 정당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주장했습니다. 사실 정당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모르겠는데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 유지에 활용은 했죠.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자 지분 조정 규모를 보험사의 지급 의무인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이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넘어갔을 때 금융감독원장이 방향을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부채로 넣는 그게 지금 정상화된 방향이거든요. 부채로 넣는 게 이 부채로 안 넣는 게 일탈 조항인 거고 넣는 게 실질적인 이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입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국제회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이 부채로 처리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 부채로 처리 좀 하면 안 돼? 뭐가 문제인데 부채로 처리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생기냐?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커져. 그러니까 부채가 커지죠. 단기 손익에 큰 변동이 생기고 향후 삼성전자 매각 등 시나리오까지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8% 있는 거 있죠. 매각해야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냐?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이해하기 쉽게. 계약자 지분 조정이 부채로 바뀌면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 현재는 부채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부채로 바뀌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수록 삼성생명의 단기 순이익은 거꾸로 감소하는 개기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삼성생명이 분명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얘가 주가 오르면 얘네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얘네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삼성전자의 지분을 얘네 돈이 아니라 계약자로 산 거잖아요. 그럼 이 계약자로 산 돈들은 다 뭐예요? 이게 결국에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산 주식에 플러스 알파로 생기는 수익은 아까 뭐라 그랬죠? 부채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고 주가 상승이 나오면 수익이 더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수익은 삼성생명의 부채로 잡혀서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로 처리되면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하면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비용 처리를 하게 돼요. 왜 당장 익절을 하거나 매도를 하고
실제 그 부채를 뭐 어떻게 하지 않았지만 이게 평가상 이거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생명이 돈을 뭐 얼마를 벌었더라도 이 비용 처리가, 이 부채가 늘어나서 비용 처리가 되면은 이익이 과소평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아무리 영업을 잘해도 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 때문에 이 부채로 처리된 것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계약자들의 돈으로 산 것이므로 주식 가치가 예를 들어 1조 원이 올랐다. 그럼 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목도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목만큼 보다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평가 손실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손해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자본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돈을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 받았는데 막상 통장 까보니까 돈이 없어. 야, 너네 뭐야? 다 썼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 건전성 규제를 항상 받습니다. 야, 너네들 그 돈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는 킥스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킥스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킥스란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위험이 터졌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뭐 예상치 못한 위험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사고가 갑자기 나거나 또 갑자기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사고가 한 번에 터졌을 때 그럼 보험금이 엄청나게 단체로 대규모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너네들 실제 그 줄 수 있어?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하는 자본이 있습니다. 요구 자본이 있어요. 야, 너네 이런 자본 갖고 있고 이런 상태면 이만큼은 자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구를 해요. 실제로 얘네들이 쓸 수 있는 자본이 있습니다. 가용 자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한 자본분의 가용 자본을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럼 퍼센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 비율이 최소 130%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사실 삼성생명 같은 기업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200% 가까이는 돼야 돼요. 삼성생명 같은 초대형 보험사들은 200%가 안 되거든요, 최근에. 근데 200%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그래도 삼성생명이지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8.9조 원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원래 가용자본으로 들어가요. 예, 가용자본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계약자의 수익의 목이 부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만큼 가용자본에서 빠져요. 그럼 요구자본이 원래 100이었고 가용자본이 200이었다. 예를 들어 그렇다 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계산 안 되구나. 그럼 20을 하겠습니다. 요구자본이 20이고 가용자본이 예를 들어 40이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지금? 200%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갑자기 8.9를 빼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1.1이 되죠. 그럼 31.1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150%로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가용자본으로 쓰던 거를 이게 부채로 계정이 바뀌어버리면 여기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8.9조 원이 가용자본에서. 그만큼 회사의 자본이 줄어 분자인 가용자본이 줄어들어요. 그럼 킥스 지표가 어떻게 돼요? 안 좋게 바뀌는 거죠. 잘못하면은 130%까지도 간당간당하거나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용자본이 줄어들면 킥스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대표 보험사로서 안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다? 결론적으로 이게 만약에 부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를 없애고 이거를 나눠야 이 가용자본에서 없어지고 요구자본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계약자 지분조정 계정에 있는 8.9조가 부채로 넘어가면 방금 전에 얘기한 가용자본이 줄어들어서 킥스 비율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8.9조 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익절을 해 없어지겠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전체 지분이 아니더라도 뭐 일부의 지분이든 이 8%에서 어느 정도를
매도를 해야 이걸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킥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킥스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요구 자본이 있고 가용 자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용 자본을 늘리든가 아니면은 요구 자본을 줄이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근데 요구 자본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위험 자산을 없애야 돼요. 위험 자산이 뭡니까? 그게 주식이죠. 그게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8.9조 원을 없애면서 삼성전자를 팔잖아요. 그럼 요구 자본도 줄어들어요. 가용 자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줄어들지만 요구 자본이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전체 지분 매도가 나가면 위험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주식 가치도 내려가, 요구 자본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용 자본, 요구 자본이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킥스 비율이 안정화되나 삼성전자에는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 방금 똑같이 얘기할게요. 20분에 40이었는데 8.9조가 부채로 넘어갑니다. 그럼 20분에 31.1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50%쯤이 된다고 치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위험해졌잖아, 200%에서. 그래서 얘를 다 파는 거야. 다 팔아. 그럼 다 팔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요구 자본은 빠지겠죠. 요구 자본, 가용 자본이 31.1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 대신에 뭐도 이 요구 자본이 줄어든다고. 왜냐면 위험한 주식이 빠졌으니까 20에서 뭐 이걸 10으로 이거를 내릴 수도 있다고. 15로 내리든가. 왜냐면은 리스크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요구 자본이 같이 줄어들어요. 이 가용 자본이랑 같이. 그럼 다시 몇 퍼센트가 돼요? 다시 2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생명이 최근에 이 8.9조 계약자 지분 조정 개정에 있는 돈이 부채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이 킥스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전체를 매도하든 일부를 매도하든 물량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한테 악재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이거를 부채로 넘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조용한 분위기예요. 왜냐면 여러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요,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목숨줄이에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를 쥐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목숨줄이 삼성생명의 지분인데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될 상황이 왔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축제만 즐기고 너무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상당히 이거는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도 모르더라.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 살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여러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복심으로 알려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지금 원칙론을 꺼내 든 거예요. 국제 회계 기준상 맞춰야 되지 않겠냐. 맞춘다는 거는 부채로 뺀다는 소리고요.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겠다고 했고, 이는 전임 원장이 사실상 허용했던 예외 해석을, 그러니까 1타일 조항을 공식적으로 뒤집겠다는 의미예요. 축제 중인 삼성전자 이슈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거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이 어떻게 보면 방향키를 잡고 있는 정말 메인 지분인데 이게 매각 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채로 전환되면. 근데 이게 조만간 나옵니다. 이게 뭐 1년 뒤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만간 발표가 나와요.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 금감원장의 결정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조만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어느 정도는 분할로 이제 슬슬 팔아야 돼요. 조금씩 파는 게 맞다 봐요. 왜? 지금 고점이라? 아니요. 고점이라서가 아니라 불확실할 때는 그래도 비중 조금씩은 줄여야 돼요. 불확실할 때는. 이 세상에 주식이 100%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인 거고, 그 얘기가 이번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좋은 얘기만 보는 것도 좋겠지만 최근에 너무너무 정말 삼성전자한테 지배구조 개편에까지 영향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여러 번 돌려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시청하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될 거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삼성전자 같이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받을 때도 없고 받아봤자 쓸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시겠지만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사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어플에서 중요한 글을 쓰거나 하면은 알람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알람 승인하시겠어요? 허용하시겠어요? 그래서 알람이 그냥 오게끔 하겠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허용해 주시면 돼요. 왜? 중요한 글은 알람을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무료입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무료로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하반기 핵심 자료집,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테슬라, 로봇 자율주행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일, 11일, 19, 8, 5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